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서점 리스본과 함께하는 심야 치유 책방. 아직 심야는 아니지만 이 오늘의 모임은 심야에 끝날 것이기 때문에 심야 치유 책방을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 하지현. 네, 동생 윤대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보다 어려 보이지만. 예. 서점 리스본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오늘 오신 분들은 골수 팬이신 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멤버들이 오셔서 오늘 유튜브 방송 촬영하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아마도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고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장 적절한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음악 또 함께 들으실 만한 거, 뭐 이런 걸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좋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미리 좀 받았던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고민을 나누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이런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근황 토크라는 걸 하는 게 우리나라 예능의 이제 기본적인 그 흐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윤대현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 근황은 저 요즘 술 때문에 치매 걸려서 잘 모르겠고요. 북토크 많이 했지만 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 고등학교 선배시고 근데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저랑 아마 그 형이랑 술을 최소 3천회 이상은 마셨는데 바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얘기한다는 게 되게 어색한데 저는 오늘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온 게 이게 고민 상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형이 솔루션을 주시면 저는 같은 의견이다. 또 책도 소개해 주시고 해서 저는 오늘은 좀 음악을 좀 이렇게 처방전처럼 써드릴까 하고요. 방금 든 생각인데 고민에 따라 좀 적절한 욕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땐 이런 욕을 해라 뭐 이런 거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일단 그게 제 근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도 근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고민이 고민입니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직 안 사신 분 있으면 아직 팔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로 만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재미없는 근황 얘기를 좀 잠시 드렸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구나. 저도 좋은 일이 있어요. 예. 제 책 중에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가 올해 뭐 국립도서관이 뽑은 여름 바캉스에 읽기 좋은 책 됐다는 점. 와. 그리고 인싸아싸 클리닉 네이버는 제가 써놓은 그 컬럼 이런 거 있는데요. 그 아싸를 인싸로 만드는 클리닉이 아니고요. 멘트가 이겁니다. 아싸인 나를 즐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인싸. 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오늘 오신 분들은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게 인싸아싸 클리닉은 피부과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 몇 번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뭐였죠? 선블록은 얼만큼 발라야 되나?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언제 발라야 되고 얼만큼 발라야 되는데 나도 몰랐는데 바르자마자 나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미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발라야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후배 피부과 의사를 고정 게스트로 쓰고 있는데요. 구독자들한테 뭐 20% 할인 이런 것도 이제 해야겠다. 최근에 개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낸 몇 개 굉장히 재밌는 사연들이 특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신 분들이 20대 초반 맞죠? 초반부터 10대 아닙니까? 10대? 예. 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 선 안에 계신 분들이 갖는 삶과 일, 가족과 관계에 대한 고민들 함께 좀 짧게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읽고요. 네네. 그다음에 윤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더 얘기하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야지 분위기가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읽고 형님이 먼저 얘기하시죠. 그래도 형님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땡민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배우라는 꿈이 있었는데 5년 동안 홀로 고군분투하다 보니 조금 지쳐버렸고 사실 이젠 정말 진로를 바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까지 30번의 오디션을 치르겠다고 제 목표로 삼아보려 하는데요. 이 결심 이면엔 29살이 끝나고 30이 되면 취직은 영영 못하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 영영 혼자이 될 것 같은
막막한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몇 년을 소비해버릴 것 같은 불안감 같은 게 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웃는 게 눈을 마주치는 게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 그게 부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입니다. 라는 고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래도 하나의 꿈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0대 중반, 20대 초반인 분들 상담하다 보면 물어보는 게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럼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 공무원 시험이요, 뭐 대기업 취업이요라고 그냥 말하기 애매하게 말하기 무난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분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원하는 꿈이 있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 배우라는 게 참 이렇게 복불복의 세계에 예를 들면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는 일인 것 같아. 뭐 기업에 입사를 한다 내지는 뭔가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30%, 10%, 5%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참 운의 영역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 노력과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영역이라서 참 기다림의 시간이란 말을 하고 배우로 이미 자리를 잡은 분들도 내가 하는 일은 기다림이야. 오디션 보는 것도 기다리는 거고 촬영을 할 때도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기다림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작을 아직 못했다는 부분이 주는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아마도 여성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갖는 어떤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 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도 되게 30번의 오디션을 봐야 된다는 건 되게 좋은 말인 게요. 구체적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몇 번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때 굉장히 measurable 하다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그 achievable 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즉 잴 수 있고 달성 가능한. 그러니까 1000번을 볼 거예요. 만약 10,000번이라도 볼 거예요. 이 말에 약간 뻥기가 있는 거죠. 사실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있을 수 있는 선에서 저는 올해 30번 정도의 오디션을 볼 생각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분께서 아직까지 에너지가 있구나 라는 부분에 안도의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아직 굉장히 29, 30이라는 말이 갖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사춘기 내지는 청소년기가 너무 딜레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성인으로 1인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27이면 다 이루고 죽었어야 돼요. 제니스 조플린, 지미 핸드릭스, 그다음에 도어스의 누구죠? 짐 모리슨 대표죠. 27에 다 죽은 사람들이고 에이미 와인하우스 등등 20대면 할 거 다 하고 죽은 사람들이니까 마치 걔는 28살 다 모든 걸 했어야 되는데 우린 시작도 못한 거야 이게. 연락 황당한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20년 전만 해도요 30이면 잔치 끝났다고 그랬어요. 최영민 시인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나 시작도 하지 못한 채 29이에요, 30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가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오게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은 소비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기를 줘야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웃는 게 눈을 마주치는 게 제일 좋아하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두렵다 라는 생각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희망이 있다, 목표가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걸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업이라는 거, 본인이 정한 업이라는 것 자체가 안타깝지만 원래 조금 더디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준비된 사람이 언제 픽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자기 충족감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지금 드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 오늘 이렇게 훨씬 좀 실질적인 저는 약간 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위로가 됐고요. 일단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분을 위해서 아 예. 네. 이걸 다 같이 한 잔씩. 네, 네. 그분 화이팅 하시라고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예. 네. 힘내세요. 네, 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눈을 마주치는 게 좋은데 그게 부자연스럽다는 얘기가 좀 가슴에 와닿는데요. 뭐 이야기에 따라서는 그 언어보다 눈이 더 감정 전달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나 사랑하는 줄 알고 눈빛만 봐도 나 싫어하는 줄 알고 사람이 너무 지치면 그런 경우 하신 적 있죠. 눈 보기 싫은 거. 저는 그내 좀 에너지가 빨려 나갈까 봐 그나마 내 눈을 숨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하전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이 기다림도 중요하다는 건 좀 에너지가 많아야 되고 가뜩이나 창조적인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싸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원 선생님이 에너지 잘 관리하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럴수록 번아웃 되지 않게 축적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뻔한 건데 이게 좀 또 도 닦는 것처럼 열심히 해줘야 되거든요. 이럴수록 더 눈 맞출 사람도 만나고 이럴수록 더 좋은 책도 읽고 이럴수록 더 뭐 여행도 가고 그런 여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30번의 도전을 잘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형님 뭐 책 예. 오늘 요 책 중에 뭐 여러 가지 책 책들이 처방 있는데 그 중에 사실 바꿔서 이의 책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마루야마 겐지라는 일본의 소설가, 할아버지 소설가예요. 이분이 쓴 아직 오지 않은 소설가에게. 이 소설가라는 말을 아직 오지 않은 배우에게 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책입니다. 마루야마 겐지는 43년생, 그러니까 지금 한 70살 되신 분이고요. 75살, 6살인데 66년에 처음 소설을 썼고 그걸 아쿠다가와상을 받아요. 일본의 제일 좋은 우리 동인문학상 같은 걸 받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썼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문단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살면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68년에 고향인 나가노현의 깡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애를 안 낳고 개 한 마리 키우고 와이프랑 같이 살면서 시골에서 끝까지 버티면 소설을 써요. 이 책 자체가 이제 아직 글을 쓰려고 하는 예비 소설가들한테 자기가 얘기해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금과 옥조 같은 독립적인 자기가 작가로서 살아남는 이제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얘기를 하는데 몇몇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립하지 못한 소설가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순간적인 대가당의 빛을 보고 그 어두운 빛을 찰나의 언어로 포착해서 믿을 만한 작품을 생산하는 경우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 작은 성공에 우왕좌왕하는가 하면 작은 실패도 혼란스러운 나머지 그 다음 작품을 쓰지 못합니다. 라면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 고독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고 다 끊어버리래요. 그 네트워크도 다 없어도 된대요. 네 실력을 만들어라.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 뜬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인생이 확 바뀌는데 그 빛에 현혹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저속함을 일깨워 아주 짧은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주 허접한 오락소설밖에 쓸 수 없게 된다. 그럼 그저 그런 소설가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제가 자유업이 참 혹독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40년을 생존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 성능에 늘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언제든지 불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뭐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 중에는 일부러 병을 앓고 싶어하는 자학적인 소설가도 있다. 그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목적은 문학 그 자체가 아니라 빨리 죽는 것에 있으니까요. 라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래 작품을 쓰고 싶다면 체력 관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아직 오지 않은 소설가에게 정말 내가 아직 깨어나진 않았고 내가 뭔가 피어나진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내가 하는 일에서 나는 얼만큼 오래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읽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60대로 보이지만 지금 50대인데요. 이게 그 제2의 사춘기가 왔는데 요즘 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뭐 느낌이 들어서 저도 한번 읽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우리 정땡땡님, 우리 정 선생님한테
음악 처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효신 씨의 숨이라는 노래인데요. 좀 내 숨을 좀 소중히 생각하면서 숨을 느끼면서 이 숨가쁘게 산다 그러는데 좀 내 숨을 느끼며 그 호흡을 느끼며 이 현재를 좀 즐기는, 지금 계속 미래만 보다 보면 현재가 없어지고 그러면 더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번 살아가, 뭐 이런 가사인데요. 이거 들으면서 우리 한잔하고 그 다음 또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럼 한번 우리 이 영상까지 보면 너무 좋은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누구시죠? 정 선생님? 네. 그러시구나. 아니, 공개하는 거 그러세요? 공개하는 거?